네, 슈팅스탁 2부 주식 썰전으로 이어갑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2부 주식 썰전에서는 전문가와 함께 시장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순서 기다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전략주 AS와 새로운 전략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종목 상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 명동고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의 링크를 보내드리고요. 또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 들어오시면 종목 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 통해서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고요. 종목 상담 선정되시면 저희가 커피 쿠폰도 함께 보내드리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식 썰전 함께할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주식 썰전 오늘은 명동고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매주 금요일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썰전 주제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썰전 주제입니다. 최근 시장의 변동폭이 큽니다. 이런 급등 테마주 안에서 선행 발굴 투자법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썰전 주제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 최근 좀 시장의 변동성이 크고 이런 테마를 따라가기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강의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반 투자자들은 이제 빨리 돈을 벌고 싶죠. 네. 그래서 빨리 돈을 버는 방법 중에서는 제일 이제 빨리 크게 버는 방법은 테마주를 따라서 하는 것인데요. 이 테마주는 참 까다롭습니다. 기본적으로 굉장히 까다롭고 급등과 또 급락을 반복하기 때문에요. 이 테마주를 선행적으로 발굴하지 않으면 수익 내기가 참 어렵다. 따라가면은 물릴 확률이 높고 나중에 따라잡았을 때 물리게 되면은 그 손실의 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보통 뭐 30%, 50%, 심지어는 뭐 3분의 1토막까지 나는 경우도 참 많죠. 그래서 이 급등 테마주를 일반 투자자들은 참 좋아하는데요. 좀 대가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 수익을 많이 내고자 하는 이 급등 테마주를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면은 어떤 방법으로 선행적으로 주가가 출발하는 초기 국면에서 잘 따라잡을 수 있을까? 또 이제 변동성이 확 생기면은 급락이 또 떨어지죠. 그래서 초기에 빨리 탈출해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 투자자들은 신문에 나는 어떤 재료나 또 많은 호재 같은 것 여기에 현혹이 돼서 뭔가 무슨 세력이 들어왔다든가 혹은 차트상에서 뭔가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급등했다든가 이럴 때 막 따라잡는데요. 그 따라잡아서 보통 보면은 손실이 크게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또 이렇게 종목 상담도 해보면은 손실이 크다 그러면 대부분 다 테마주예요. 그래서 테마주는 굉장히 까다롭고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잘 연구한 다음에 투자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급등 테마주의 투자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는데요. 이 방법 중에서 제가 그동안에 테마주에 관해서는 책도 많이 나와 있고 이러지만 그거 성공적으로 따라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한 30년간 증권가에 있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다. 테마주 공략하는 데 있어 갖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렇게 전 나름대로 연구도 해보고 여러분들께 오늘 공개를 하게 됐습니다. 이 테마주를 갖다가 선행적으로 발굴하는 투자법은 이름을 붙여서 패턴 시리즈 투자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패턴 시리즈 투자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테마를 따라서 크게 시세가 오르는 종목을 초기에 빨리 잘 발굴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잘 발굴하려면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시대의 트렌드를 포착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대의 트렌드는 뭐냐 이러면은 첫 번째가 혁신적인 신기술이나 신제품이 출시된다는 뉴스가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트렌드를 포착하는 첫 번째 할 일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아이폰이 2008년도 출시됐을 때라든가 또 테슬라가 전기차를 처음에 출시했다든가 이번에 같은 경우도 작년 11월 달에 챗 GPT가 출시되었다든가 이런 혁신적인 신기술, 신제품 이런 것들이 출시되는 뉴스가 딱 뜨면은 첫 번째 할 일이 그날 밤은 잠을 자면 안 됩니다. 먼저 목욕 제기를 한 다음에 여기에 관련돼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밤을 꼬박 세우면서 자료를 보고 검색을 하면서 연구를 해야 돼요. 이거 뭐 한 2, 3일 놓쳐버리고 나면은 뭔가 며칠 떠버리고 나면은요 벌써 종목 다 놓쳐버리고 그때 슬슬 준비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국내외 중요한 국가 정책이 발표되면은 이날 또 잠을 자면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막 미국 정부에서 mRNA 백신, 코로나 백신에 관해서 대규모 뭐 5조, 10조 이렇게 대규모 지원을 한다. 이런 발표가 나면은 아, 좋은 발표로구나. 그래서 뭐 백신에 관련되는 종목은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 이 정도 공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관련돼서 온갖 자료들을 찾아보고 연구를 해서 이게 백신이 과연 얼마 정도 나올 수 있을까? 얼마면 나올 수 있을까? 그러면 이때 벌써 모더나의 CEO 같은 경우는 적어도 1, 2년 내로는 나온다. 이렇게 발표를 했단 말이죠. mRNA 백신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백신이 개발될 수 있다. 또 정부에서 신속 승인 제도를 도입하기 때문에 1년 내로면 되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런 백신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 파급 효과가 얼마일까? 매출이 얼마고 이익이 한 얼마 정도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랬을 때 이익이 한 5조, 10조 넘어가는 엄청난 이익을 벌 수 있다. 이런 확신이 든다면 주가가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목표치가 얼마가 될까? 이런 것들을 또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내외에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인 정책을 갖다가 발표한다. 이러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대의 트렌드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작년에 있었던 IRA 법안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 2차 전지에 대해서 중국을 필두로 해서 이런 나라들은 참여를 못하게 이렇게 강력한 법안으로 이제 보호를 하기 때문에 이 기술에 앞서 있었던 자유전형편에 서 있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3사가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엄청나게 거기에 하단에 있었던 양극재 회사들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대박이 터질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국가적인 정책이 발표된다. 그러면 그 파급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되는 종목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 앞으로 그러면 기대할 수 있는 매출의 증가 폭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대할 수 있는 기업별, 산업별 이익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대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발표한다. 이러면 중소기업은 투자를 발표해봤자 별 의미가 없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삼성이나 LG나 혹은 현대차나 뭐 이런 대기업에서 뭔가 투자에 대해서 강력한 발표를 했다. 예를 들면 현대차 같은 것도 보스턴 다이너믹스 같은 거 이런 거를 투자를 한다든가 뭐 이런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발표를 하게 되면 그것이 앞으로의 그 중요한 트렌드의 어떤 흐름을 결정짓는다. 트렌드의 물결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CEO가 대기업의 CEO가 무슨 중대한 발언을 한다든가 또 큰 사건이 터졌다. 뭐 이런 것들이 시대의 트렌드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런 트렌드가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신다면은 그날 밤은 잠을 자서는 안 된다. 그래서 목욕 재개를 하고 밤새도록 커피를 몇 잔 마시면서 연구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연구를 집중적으로 한번 하느냐 못하느냐가 바로 이 테마주를 초기에 잘 발굴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가름하는 결정적인 하나의 맥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농땡이를 피우면서 대충 이렇게 시간을 흘려보내면은 여러분들이 절대로 기가 막힌 좋은 종목을 바닥에 발굴하기가 어려워져요. 또 시세의 초기에 발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초기 단계에서 심층적인 연구와 또 자료 검색, 정보 검색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거는 자료만 검색해서 되는 게 아니죠. 어떤 주제가 나오고 자료가 나왔으면 생각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것을 인문학적인 고찰이라든가 정치적인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것들이 어떤 연결성을 가질까, 그래서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생각을 참 많이 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SF플러스 자산운용의 뭐 강방천 회장 같은 굉장히 크게 성공하신 분이죠.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늘 어떤 주제에 관해서 깊은 생각을 하면서 산책을 하고 자전거를 타고 이러면서 생각을 끊임없이 충돌시키면서 거기 결론을 내렸다.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됐을 때 우리는 투자에 대한 실력이 늘고 이 테마주도 초기에 발굴할 수 있는, 또 테마 중에서도 시세가 제일 크게 날 수 있는 종목을 발굴할 수 있는 어떤 실력을, 내공을 기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요. 자, 이런 이 패턴 시리즈 투자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이 패턴 시리즈 투자라는 것을 발굴한 사람은 우리가 뭐 보편적인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세팅을 해서 발굴해서 투자에 크게 성공하신 분으로서 서울대 대학원을 나온 뭐 어떤 분이 계시는데 상당히 주식 투자에 아주 그 센스가 있고 발빠르신 분이에요. 이분이 테마주 투자로 한 3, 4년 만에 7천만 원을 가지고 70억을 버는 것을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자주 같이 식사도 하고 또 술도 한 잔 마시면서 테마주 투자법, 이것의 이제 핵심적인 내용으로 패턴 시리즈 투자법이라는 것을 발굴을 했는데, 제가 이제 같이 있으면서 그걸 보완을 좀 해주고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플로우를 좀 정립을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 패턴 시리즈 투자 한 몇 년 만에 7천만 원으로 70억을 만들어낸 이 패턴 시리즈 투자를 어떻게 투자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분이 했던 것이 시대의 화두인 테마를 찾기다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우리가 첫 번째 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렸죠. 시대의 화두, 시대의 테마를 어떻게 찾을까 하는 것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이렇게 이제 시대의 패턴이 하나 딱 찾아지면 어떻게 하는가 했을 때 테마별 투자 스케줄을 먼저 작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월별로, 그 다음에 핵심 테마의 내용이 있죠. 그 다음에 종목을 우리가 검색을 하면서 계속 찾습니다. 그래서 투자 시점을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주제가 나타났다 그래서 바로 주가가 꼭 급등해서 끝까지 가버리는 경우가 있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 주제가 나와도요, 뭐 하루 바짝 뜨다가 그 다음에 며칠 동안, 뭐 일주일, 2주일 동안 잠잠하거나 좀 주가가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살짝 뜨는 척 했다가 쭉 빠졌다가 어떤 계기를 딱 잡으면서 그때부터 급등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월별로, 그거는 대개의 경우는 무슨 사건이 터지면서 주가가 튑니다. 요번에 같은 경우도 이제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레인 로보틱스에 590억을 투자해주면서 뛰기 시작했죠. 뭔가 주가가 움직이는 하나의 변수가 발생해요. 이런 것들은 사전에 보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만큼 뭔가 재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LG전자도 사전에 투자했는, 지분 투자한 게 있고요. 여러 개 기업들이 투자해놓은 이런 로봇 회사들이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정리를 다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별로 핵심 테마에 관해서 종목들을 쭉 뽑아놓고요, 이 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테마별 투자 스케줄 표를 작성해야 된다. 그래서 언제쯤 다시 시세가 본격적으로 튈 수 있는 시점이 나올 건데, 거기에 앞서서 한두 달 전에 미리 투자를 시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로봇 같은 경우 보면은 올해 연말께쯤 삼성전자가 EX1이라고 하는 보조 로봇을 출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그럼 이걸 다 적어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2월 정도에 발표를 하게 되면 한 두 달쯤 전에, 한 10월 정도부터 투자를 갈 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 전에 벌써 차트를 검색하고 무슨 재료가 나온 게 있는가를 계속 뒤져보고 이런 작업들을 해야만 이게 시세가 출발하기 전에 혹은 또 출발하는 초기에 잘 살 수 있는 그런 속도가 생기지. 이걸 뭐 나중에 주가가 막 튀는 거 보고 양봉이 쭉쭉 뻗고 주가가 막 날아가는 걸 보고 사면은 대충 보면은
어깨 정도 사거나 이렇게 하기 쉬워서 어깨 사고 나서 머리 끝까지 살짝 주가가 좀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라가면서 좋다고 생각하다가 그다음에 주가가 폭락할 때는 급락이 떨어지죠. 그래서 한참 밑에서 팔고 나면은 손실이 벌써 엄청나게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보니까요, 종목 상담에 있는 종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 종목들이 테마주 종목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테마주인데 너무 높게 최고가에 사신 분들이 참 많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무슨 이유냐 하면은 바로 사전에 이런 준비 과정을 안 거쳤기 때문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투자 종목의 정보를 검색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보를 검색할 때는 뉴스를 검색을 한번 해보고요. 뭐 구글링이라든가 혹은 네이버 검색 같은 걸 통해서 뭐 최근에서는 이제 챗 GPT 같은 거를 통해서도 검색을 많이 해볼 수 있죠. 그다음에는 이제 대기업이 지분 투자를 했는가, 또 협업 관계에 있는가 이걸 잘 검색해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연관된다 그러면 삼성전자하고 뭔가 협업을 같이 하고 있는가, 거기서 무슨 하청을 받아서 물건을 갖다가 생산한 적이 있는가, 이런 것들 관계를 잘 봐야 되고, 그다음에 차트도 검색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투자 종목에 대한 정보를 다각적으로 검색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충분히 조사를 해서 내용을 갖고 있어야지 내가 투자 판단을 잘 해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길목 지키기에 승부수를 걸어야 된다.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 있는 놈을 좋은 정보라 그래서, 좋은 뉴스라 그래서 그걸 따라잡으면은 여러분들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 성공을 했다 그래도 길목을 지키지 않으면 수익률이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길목 지키기 승부를 했을 때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다. 이 IT 산업 같은 경우도 샤오미의 레이준 회장이 태풍의 길목에 서면 돼지도 날 수 있다 이랬죠. 태풍이 이미 불어 닥쳤을 때 뛰어들면은, 잘못하면은 태풍에 쓸려서 바다에 빠져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풍의 길목에 딱 섰을 때 태풍을 잘 따라서 올라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한 달 전 혹은 두 달 전에 그 매매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 패턴 시리즈에 관련돼서 이 테마주 투자를 했을 때 매매를 실행하는데 만일에 계획과 어긋나면 어떻게 되느냐. 주가가 많이 오를 줄 알고 딱 샀는데 뭔가 변수가 틀어져 버렸어요. 일정이 지연돼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 정보를 보는 즉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익이 남았든 손실이 났든. 그다음에 목표 수익률을 정해놓고 그 목표 수익률이 달성됐을 때는 수익을 실현하고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 패턴 시리즈 투자법의 성공 요체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이분이 7천만 원을 갖고 70억을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이런 분조차도 욕심 때문에 100배를 만들었잖아요. 한 2, 3년 만에 100배 만들었는데 그걸 신용을 좀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이 테마주 같은 거는 신용을 써갖고 수익을 성공을 좀 많이 내도 그 다음에 주가 잘못 아차 실수하거나 혹은 변수가 바뀌어버리면 바로 주가가 급락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는 빨리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신용을 쓰게 되면은 빨리 빠져나온다 그래도 조금만 늦어져 버리면 20, 30%확 무너지기 때문에 손실이 너무 많이 크게 발생한다는 겁니다. 결국 70억까지 벌어갖고도 다시 이분은 손실이 너무 커져갖고 나중에 엄청나게 본전 비슷하게 돌아와 버렸어요. 그래서 또 7천만 원을 또 구해갖고 또 70억을 또 만들더라고요. 70억 가까이.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당신은 신용을 좀 안 했으면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을 텐데 신용만 멈추고 이 패턴 시리즈 투자법을 하기만 하면 수익을 단숨에 뭐 7천만 원하고 70억까지 못 만들더라도 70억에서 7천만 원 갖고 한 10억, 20억까지 돼갖고 또 거기에서 또 10억, 20억을 가지고 또 천천히 해서 그 다음에 30억, 40억 이렇게 천천히 불려가라. 그렇게만 하면 크게 성공한다 그러는데 과연 그렇게 했는지 그 뒤로는 연락이 없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성공의 요체는 그럼 어쨌든 간에 몇 년 만에 뭐 100배씩 이렇게 돈을 버는 것은 상당한 능력이죠. 위험 관리만 좀 잘하면 되는데요. 이 성공의 요체는 첫 번째가 사전 매매 계획을 수립해서 매매를 실천한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대중보다 한 달 이상 앞서는 것이 수익 포인트예요.
대중들이 정보를 알아서 벌써 고가 추격 매수하지 말고 이것을 사전에 알아놓고 계획을 수립해 놓고 한두 달 전에 딱 들어가는 거. 요게 투자의 수익 포인트란 말이죠. 그리고 계획에 어긋나거나 일정이 변경되거나 변수가 발생하면 즉시 매도를 해버린다. 이게 바로 테마주 투자의 핵심 요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으면 큰 수익을 벌 수 있다. 다만 이것은 그렇게 하려면 준비도 철저히 해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센스도 좀 생겨야 되고 생각을 늘 많이 해야 되고 변수가 발생하면은 칼같이 그걸 또 잘라내는 그런 결단력도 있어야 되고 그것과 더불어서 마지막 한 가지 여러분께 말씀드린다면 전번에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던 두 번째 시간인가요? 거기 얘기했던 클로드 세년의 평균 복원의 법칙 50%의 현금 자산과 주식 자산을 투자 자산을 적당히 배분해서 늘 가져간다. 이것을 지키시기만 하면은 이것도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워낙 좋아하시는 테마 투자법에 대해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테마 투자 성공할 수 있는 패턴 시리즈 투자법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신기술 제품 출시 뉴스를 주목해야 하고요. 또 국내외 주요국의 정책 발표와 함께 대기업의 투자 발표를 주목해서 트렌드를 포착해야 테마주를 초기에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어서 투자 과정 정리까지 들어봤습니다. 강의해 주신 명동고래 전문가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 전략을 얻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명동고래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 링크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QR코드도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직후입니다. 9시부터 명동고래 전문가님께서 오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준비 중에 계시는데요. 어떤 주제인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오늘 주제는요. 네. 지금 2차 전지가 최근까지도 가장 강하고 핫하죠. 네. 2차 전지인데 그런데 2차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차 전지는 잘 올라가는 게 있고 또 죽으라고 안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잘 올라갈 수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양극재 회사들이 굉장히 강하고 한데요. 그 양극재 회사들이 앞으로 2, 3년, 1, 2년 뒤에 실적이 어떻게 변해가고 시총의 수준이 지금 적당한 수준인지 그다음에 너무 과열돼서 과대평가된 수준인지 그다음에 핵심주 공략을 앞으로 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이어지는 9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준비된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2차 전지 업종 중에서 잘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알려주신다고 하고요. 또 양극재 기업 중 실적이나 시총의 변화나 이 정도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핵심주 공략할 때 주의해야 하는 방법까지도 말씀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명동고래 전문가님 사진이 있습니다.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으니까요.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 후반부에는 전략주에 대한 힌트가 제공이 되죠. 힌트를 들어보시고 정답을 아시는 분들도 9시 명동고래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정답 올려주시면 커피 쿠폰 함께 보내드립니다. 네, 오늘 썰전 주제 화면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죠. 종목 상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엘컴텍입니다. 매수가 1,620원이고요. 비중이 30%로 꽤 높습니다. 이 금 가격과 연동돼서 움직이는 엘컴텍. 오늘은 2%가량 조정받으면서 1,185원으로 종가 형성했는데요. 엘컴텍 우리 매수하신 가격까지 아니면 더 수익이 낼 수 있을 때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이분은 네. 1,620원 정도의 네. 매수를 하셔갖고요. 30%니까 꽤 많이 비중이 크네요. 네. 근데 오늘 가격이 1,185원이니까 상당히 손실이 크죠. 네. 30% 이상 이렇게 손실이 많이 돼 있는데 매수 가격대를 우리가 추정해 보면은 대략 아마 최고가 수준 가까이 샀네요. 1,620원 같으면 최고가 수준 비슷하게 샀는데 그러면은 왜 이렇게 좀 많이 조금 비싸게 샀을까? 지금 1,185원 같으면 굉장히 좀 많이 떨어졌죠.
요 회사 우선 회사 내용을 보면은요 스마트폰에 카메라 렌즈 회사인데 또 몽골 광산도 개발하고 이래갖고 광산 개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성공 확률이 좀 낮은 리스크를 많이 포함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변동성이 클 거라고 벌써 각오를 해야 돼요 살 때. 그래서 좀 이런 그 변동성이 클 수 있을 거다 생각되는 것, 어떤 실적이 수반이 될지 안 될지가 불확실성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매수할 때 이게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서 추격 매수를 하면 절대 안 되죠. 그 퍼도 지금 보면 한 20배 수준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주식은 크게 오르기는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크게 오르기는 어렵다 봐지고 한 지금 가격에서 한 10% 20% 정도 이렇게 반등을 좀 주면서 21 이동 평균선 정도 지금 1250원 정도 되겠네요. 요 정도 수준이면은 정리하고 나오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첫 번째 엘컴텍에 대해서 이런 금광산 관련 기업으로 변동 위험이 크다. 실적 수반이 불확실한 부분이 있어서 좀 크게 오르기는 어렵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가격에서 10% 올라오는 가격 2,250원 선에서 올라오면 매도로 정리해 보자고 의견 주셨네요. 다음 종목입니다. 써니전자 이런 정책 관련 주이기도 하죠. 매수가 4,050원이고요. 오늘 5.93% 좀 크게 조정받으면서 3,095원으로 내려왔습니다. 써니전자도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게 써니전자가 또 대표적인 테마주 네. 중에 하나죠. 네. 이게 이제 그 안철수 관련주 이래서 네. 정치 테마거든요. 이 정치 테마는 정말 까다롭습니다. 뭐 안철수가 무슨 뭐 당대표가 한다 그래서 무슨 회사에 뭐 그렇게 대단한 그 뭐 기업 가치가 올라가겠습니까? 관련성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이런데 이런 것들은 안철수의 그 안철수가 네. 과연 이제 당대표, 여당 대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민감하게 정보를 캐치해야 되죠. 아니다 싶으면 바로 손절 나가야 되죠. 왜냐하면은 정치 테마이기 때문에 정치 테마에서 좀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진다 이러면은 바로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야말로 아주 민감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회사 내용이 앞으로 한 20배 정도로 비교적 괜찮은 편이긴 하지만요. 기업 내용을 보면 삼성이나 LG의 전자부품 납품업체고 또 정치 테마주기 때문에 전자부품은 비교적은 사양산업이거든요. 별로 좋은 성장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앞으로 오르기가 쉽지 않다 하는 것이고 만일에 이번에 이제 당대표 여기에서 좀 탈락이 된다든가 좀 문제가 있으면 더 떨어질 확률이 많지요. 그래서 장중 플러스 정도 이렇게만 나오면 정리하고 나오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 종목 써니전자 역시나 대표적인 정치 테마주입니다. 정책 뉴스에 따라서 민감하게 좀 대응을 해야 하는 기업이고요. 역시나 상승이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계시면서 장중에 플러스권 양봉 나오면 정리해 보자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 태평양 물산이고요. 매수가 2,050원, 비중 20%입니다. 오늘 5% 넘게 상승하면서 1,897원으로 고점 형성, 종가 형성했는데 오늘 좀 많이 올랐습니다. 태평양 물산도 뭐 수익이나 본전까지 갈 수 있을까요? 태평양 물산은 비교적 안정적인 주식이죠. 네. 우선 수익이 얼마나 나느냐 그걸 떠나서 네. 굉장히 안정적인 주식이고 충분히 이익을 내고 팔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비중은 한 20% 정도 되시는데 뭐 2,050원에 사셨는데 지금 1,897원으로서 한 10% 정도 손실을 좀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익권을 내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실적이 너무 좋아진다는 거죠. 의료 산업이긴 합니다만은 갭이라든가 이런 인류 회사에다가 수출을 하는데 이게 이제 작년도 말 같은 경우에 환율이 많이 올랐죠. 네. 환율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실적이 아주 좋아졌어요. 그렇게 실적이 좋아지고 바닥도 잘 다졌기 때문에 충분히 어느 정도의 고점 수준에서 팔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한 2,300~400원 정도는 충분히 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 실현하시고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태평양 물산에 대해서는 다행히 충분히 안정적인 기업으로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기술적으로도 바닥을 다지고 있어서 2,400, 500원 선으로 수익 내고 매도해 보자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도 로봇 관련 테마주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매수가 78,000원, 비중은 적지 않으셨고요. 71,500원으로 종가 형성했고 최근에 좀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그래도 좀 CES에서 주목을 받은 만큼 어떻게 보실까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뭐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한다 이래서 엄청 올랐죠. 네. 엄청 올랐는데 이거는 뭐 좋은 주식인 틀림없어요. 로봇 중에서는 대장주인데 뭐 네. 장기 투자한다면은 또 충분히 의미 있게 이익 내고 팔 수 있는 기회가 언젠가는 있을 것 같은데 네. 단기적 관점에서 보면 좀 괴로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레인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89,000원 상투를 찍을 때 대량 거래가 한번 터졌어요. 그래서 장대 양봉이 서고 바로 옆에 장대 음봉이 떨어지면서 대량 거래 이후에 주가가 빠져버렸거든요. 그럼 물량을 매도해버린 세력이 상당히 컸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1선이 와 있는데 이 정도 선에서 바로 주가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네. 또 반등을 준다 하더라도 살짝 반등 주다가 또 한 번 더 밀릴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통상적으로 이럴 경우에 빠지는 주가 하락선은 60일 이동 평균선을 보통 지지선이라 그러는데 수급선이라 그러는데 그 정도까지 떨어질 확률이 꽤 있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아주 장기 투자를 하거나 네. 아니면 단기라면은 반등이 살짝 나와주면 반등을 이용해서 매도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네요. 네, 로봇 업종 대장주 레인보우 로보틱스였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투자 로봇 기업인 만큼 장기적으로는 수익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다만 좀 대량 거래량 터지고 주가 하락한 만큼 올라가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목 상담 더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명동고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에 링크 보내드리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 들어오시면 도 종목 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을 통해서 종목 고민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포트폴리오 AS 시간으로 돌아옵니다. 네,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추천드렸던 전략주들에 대해서 내일 시장에서는 다음 주 시장에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봅니다. 첫 번째 AS 종목입니다. 소카이죠. 매수가 19,600원이고요. 오늘 종가로 21,500원, 550원 보합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소카를 굉장히 좋게 이야기해 주시잖아요. 흑자 네. 전환했고 앞으로도 더 좋아질 기업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전략도 새롭게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소카는 그냥 뭐 가만히 묻어놓고 있으면은요. 네. 아주 시세가 줄기차게 잘 올라갈 겁니다. 네. 줄기차게라는 말은 좀 이상하지만 네, 근데 최근에 천천히 아주 양호하게 잘 네. 올라가서 꽤 큰 수익률이 나올 거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왜냐하면은 이런 그 플랫폼 회사가 네. 또 여러분들에게 많이 알려진 회사죠. 그래서 유명한 플랫폼 회사가 고객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흑자 전환하고 장기적으로 성장할 것이 틀림없는 이런 쪽은 시간이 결국은 가면 갈수록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상승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좀 장기로 갖고 계시면은 앞에 최고 가격인 29,800원대 이 정도는 충분히 넘길 거고요. 그 이상으로 또 올라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고점 이런 것도 별로 신경 쓰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꾸준히 그 돌파해서 갈 수 있는 좀 장기 투자 유망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소카 장기 투자 유망 종목 천천히 양호하게 잘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똑같이 의견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AS 종목입니다. 1월 25일에 매수했던 화장품 관련주 아모레 주인데요. 수익률 12% 달성을 했고요. 어제도 장중에 5%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아모레 주는 또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아모레 지는 그 네. 아모레
화장품, 퍼시픽 네. 화장품에서 네. 뭔가 좀 저가 계통의 화장품을 이제 생산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네. 실적도 좋고요. 아무리 퍼시픽은 적자까지 작년에 났지만 아모레지는 이익을 꽤 많이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3월 달에 이제 본격적으로 좀 네. 지금 마스크는 거의 벗고 있죠. 네, 이제 해제가 됐죠, 실내에서도. 해제가 됐고 네. 그다음에 5월 정도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팬데믹이 완전히 해제가 되고 엔데믹으로 전환한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지하철에서도 이제 마스크를 벗죠. 네. 이렇게 되면은 아마 화장을 엄청 안 하고 못 벗길 거예요. 더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그때까지는 시세가 잘 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에 지금 일봉을 보면 꽤 많이 올라 있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주봉이나 월봉으로 가보면은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게 월봉인데요. 월봉으로 가보면 엄청 많이 빠져갖고 이제 뭐 조금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최고가까지는 어렵습니다. 이때는 이제 중국의 소비주가 그때 돌풍을 불러일으킬 때니까 그만큼은 못 가겠지만 뭐 좀 저 밑에 있는 1차적인 시세 정도 예를 들면은 뭐 한 9만 원 정도 이런 선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 그래서 이건 또 팔 필요가 없죠. 꾸준히 앞으로는 이제 보복 소비가 일어나면서 좋아질 거기 때문에 네. 단기로 봐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내일부터 진짜 중국 단기 비자 발급도 재개가 되는데 좀 그렇죠. 그런 수혜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아모레 퍼시픽 아모레지니까 이제 중국에서 이제 판매가 꽤 되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 법인 쪽에서 본격적으로 좀 팔라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비자 발급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네. 원활해야 될 거고 중국이 좀 봉쇄를 완전히 해제될 건데 네. 아마 3월 정도부터는 중국도 활발하게 오. 그 소비를 많이 할 것 같아요. 화장품 네. 소비를. 그러면은 실적이 이제 언제부터 좋아질까 생각해 보면 3월부터 좋아지기 시작해서 원래 2분기 실적 좀 나왔을 때는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혜택을 보고 팔아야 되겠죠. 지금 꽤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그 추세선을 따라 쭉 올라오고 있잖아요. 월선을 네. 따라서 이런 상태에서 팔 필요가 전혀 없죠. 네. 실적도 앞으로 굉장히 급격히 좋아질 거고요. 네. 네, 전문가님의 추천해 주시고 아모레주가 계속해서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5월에 완전 코로나 시대가 종식이 될 때까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9만 원 정도 선까지도 기대해 보면서 보유해 보자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AS 종목입니다. 1월 16일에 매수했던 비슷한 이 화장품 용기 관련주 연우이죠. 매수가 19,250원이고요. 이것도 수익률 7% 달성하고 현재는 조금 횡보하고 있습니다. 연우는 어떻게 보실까요? 이런 것도 이제 차트상에서도 여러분 보이시겠지만 그냥 네. 박스권에서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죠? 네. 이런 것들은 한번 올라가겠다고 지금 에너지를 비축하고 있는 상태죠. 비축하고 있는 상태인데 또 이제 아모레 퍼시픽하고 LG 생활건강 이런 데다가 화장품 용기를 갖다가 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결국은 모멘텀이 언제 이렇게 왜 서 있으면서 준비하고 있을까? 이러면은 3월 달 이제 중국에는 3월 달 전인대가 있죠. 전인대가 있어서 이 전인대가 끝나고 나면은 아마 본격적으로 보복 소비가 일어나고요. 중국 정부에서도 엄청난 경기 부양책을 쓸 겁니다. 그래서 이때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서 지금은 아직까지 중국 사람들이 겁이 나서요. 집 밖에 많이 안 나와요. 아직 덜 나오고 있는데 요거 이제 3월 전인대에서 봄철이 또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완전히 화장품을 엄청 사용하게 될 거다. 그러면 화장품 용기가 엄청 팔리겠죠. 또 화장품 용기를 아모레하고 LG 생활건강이 납품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양대 거대한 화장품 회사잖아요. 그러면 엄청 팔 거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실적이 급격히 좋아지면서 이 세워놓은 이 길이가 위로 불떡 일어설 거다. 시세가 꽤 크게 불뚝 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팔 필요가 전혀 없다고 봐야 되겠죠. 네, 연우에 대해서도 현재 기술적으로 볼 때도 상승을 위해서 좀 에너지를 비축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또 모멘텀으로 중국 보복 소비나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서 더 상승세를 탈 수 있다고 홀딩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AS 종목입니다. 1월 30일에 매수했던 한컴 위드입니다. 매수가 16,850원이고요. 수익률이 오늘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한컴 위드는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이 한컴이즈는 지금 네. 아까 우리가 테마주 공략법에서 갖고 네. 생각하는 것과 달리 투자 아이디어가 변경됐을 때는 즉시 손절하고 정리해버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런데 이제 이게 그 변수가 발생했어요. 네. 왜냐하면 구글이 네. 이게 인공지능 관련인데 구글이 이제 했더니 바드가 네. 뭔가 오류가 발생했잖아요. 네, 잘못된 대답을 그러면은 했죠. 그 뉴스가 딱 뜨자마자 무조건 정리해버려야죠. 아.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인공지능에 관련되는 테마가 확산이 되면서 네. 뭔가 좀 좋은 뉴스가 자꾸 나와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데 네. 이게 뭐냐면은 구글이라고 하는 그 양대 산맥 중에 하나가 네. 이 GPT 이쪽을 해봤더니 안 되더라. 네. 오류가 발생했더라. 그러면은 이것에 약점이 다시 부각되기 시작해요. 네. 그럼 변수에 중대한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즉시 아침에 동시효과에 정리해버려야죠. 그죠? 그럼 어제 했어야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게 돼. 그래서 아까 네. 테마주 공략법에서 네. 우리가 생각과 어긋날 때, 혹은 투자가 지연될 때, 이런 변수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테마주에 대해서는 매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로봇 AI 관련주 한컴위드는 어제 바드 이슈와 함께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테마성 종목들은 이런 이슈가 나오면 좀 빠르게 대응해보고 전문가님의 톡방에서 이런 전략들 더 실시간으로 빠르게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2월 6일에 매수했던 에코프로 HN입니다. 매수가 52,700원이고요. 오늘 현재도 수익권에 있습니다. 수익률 10% 달성한 종목이고 에코프로 HN 외국인 순매수 계속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좋게 얘기해 주셨는데 네. 어떤 전략도 말씀해 주실까요? 네, 에코프로 H는 에코프로그룹의 네. 친환경 관련 사업들을 전개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네. 회사고요. 그다음 실적이 굉장히 가파르게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형적인 실적주고 이기 때문에 음봉이 조금 떨어지고 뭐 약간 흔들리더라도 걱정할 것 없이 갖고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주식이 우선 장기적으로 보면 얼마나 많이 빠졌냐 이렇게 보면 주봉만 봐도요. 21만 원 하던 것들이 지금 빠져갖고 주가가 지금 이 가격에 와 있거든요. 5만 원대 뭐 5만 원 정도, 6만 원 정도 이렇게 와 있기 때문에 거의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실적은 어떠냐? 실적은 굉장히 가파르게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주식은 매도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친환경 관련돼서 이런 쪽은 뭐 시대의 대세이기 때문에요. 약간의 눌림목이 있거나 말거나 좀 갖고 계시면은 재무구조나 실적이나 여러 측면에서 굉장히 좋고 또 에코그룹 자체가 굉장히 지금 성장하는 고성장하는 그룹이기 때문에 조금 중기적으로 가져가도 충분하겠고요. 충분히 매도 이익을 많이 내고 팔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에코프로 HN 탄소 중립 친환경 관련 종목입니다.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재료도 미래 대세 산업 부분이라서 중기적으로 부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야기해주신 명동고래 전문가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 전략을 얻고 싶으시면 문자샵 3772번으로 명동고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에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도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들어오셔서 장중에도 시장과 종목 이야기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다음 코너에서 전략주 힌트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들어보시고 정답 아시는 분들 9시 명동고래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쿠폰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새로운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전문가님의 전략주 힌트 들어보겠습니다. 네, 힌트를 세 가지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죠. 네. 첫 번째가요, 이 회사의 제품. 이 회사의 제품은 볼트와 너트입니다. 네. 볼트와 너트인데 이걸 갖다가 바스너라고 그래요. 네. 볼트 너트를 합쳐서. 그런데 이 바스너에 대해서 이번에 EU가 유럽이 말이죠. 반덤핑 관세를 매겼는데 최대 관세를 85%를 매겼어요. 이 중국 제품에 대해서요. 이 중국 제품이 지금 이제 싸구려 제품이라서 이게 이제 좀 많이 팔리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EU가 엄청난 반덤핑 관세를 매겼는데 이걸 5년 동안 지속해서 부과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팔기 어렵겠죠. 또 반덤핑 관세를 매겼다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 유럽이라든가 미국이 중국의 어떤 제품을 갖다 안 쓰려고 공급망을 지금 완전히 분리하는 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산 이 볼트너트, 이 바스너 제품은 기본적으로 관세도 85% 매긴 한 데다가
장기간에 가는 데다가 이래서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수혜가 굉장히 클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네. 이 회사는 자동차 부품 관련주로서 또 여러 가지 산업 플랜트 이런 쪽, 그다음에 이런 쪽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 이래서 굉장히 인프라에도 관련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회사고, 그다음에 베트남에 자회사가 있는데 수주가 굉장히 가파르게 급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성장을 급하게 하고 있다. 지금 한 5배 정도 이렇게 작년에 실적이 좋아졌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포인트가 뭐냐 이러면은 로봇 감속기 회사로서 굉장히 유명한 게 SBB테크라는 게 있죠. 네. SBB테크가 이번에 로봇 테마에 이끌려갖고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요. 이 회사의 지분을 47%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로봇주가 가는데 영향이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또 선박용 케이블 회사로서 세계 1위인 TMC라는 회사의 지분을 68%를 또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회사도 히트 칠 만한 기업을 2개나 인수했다 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IRA 법안이나 중동의 인프라 건설 이런 수혜 같은 것 때문에 회사가 전반적으로 상당히 여러 측면에서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에 비해서도 저평가되어 있고요. 네. 그러니까 좋겠는데요. 이게 차트상을 이래 보면은요. 네. 지금 뭐 1,700원에서부터 쭉 빠졌는데 네. 많이 빠졌죠. 네. 엄청 빠져갖고 바닥까지 내려왔다가 그다음에 이제 좀 올라왔는데 뭐 최근에 보면은 거의 한 달 정도, 한 달 반 이 정도로 세워놓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작은 양봉이 하나 딱 서는데 많이 빠진 상태에서 조금 들어놓고 이렇게 세우다가 지금 막 움직이려고 그러거든요. 실적도 좋아지고 재료도 많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또 빠져본들 10% 이상 빠지기는 것은 거의 힘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매우 안정적인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전략적 힌트를 들어봤습니다. 자동차 부품 인프라 관련주이고요. 중국산 경쟁 제품으로 유럽연합의 이 반덤핑 관세 부과에 대한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실적도 5배 이상 지난해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상승세 기대되는 전략주 힌트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저희 이야기해주신 명동고래 전문가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명동고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에 링크를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도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되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편하신 쪽으로 들어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 이제 직후입니다. 9시부터 명동고래 전문가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준비 중에 계시는데요. 어떤 주제인지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말씀드린 도전상한가의 종목, 네. 매매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2차 전지가 지금 이제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급등락을 하면서 테마의 변수가 바뀌어버리면 바로 급락이 떨어지고 충격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구글 오류 생겼다 그래갖고 바로 이제 인공지능주들은 급락이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테마주를 공략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테마주를 좀 벗어나서, 테마주 성격이라도 볼 수 있지만 테마주를 좀 벗어나서 주도주를 공략하는 것이 사실은 더 안정적이에요. 이 주도주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한 2, 3년 이상 길게 실적이 좋아지면서 실적이 수반이 돼주면서 성장이 계속 따라와 주면서 시세가 길게 크게 나는 주식을 주도주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주도주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2차 전지라는 거죠. 따라서 2차 전지는 일시적으로 좀 물렸다 하더라도 좋은 주식이기만 하면은 시간만 기다리면은 자기가 상가격보다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것이 주도주인데요. 따라서 2차 전지가 지금 주도주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핵심적인 전략, 다만 단기적으로 너무 올랐기 때문에 이 오른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하신 분도 많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을 지금 팔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보유해야 되느냐, 이런 관점에서 많이 왔다 갔다 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핵심주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략주 매매 전략과 2차 저지 핵심주 전략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